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께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이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 주장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눈을 바로 떠야만이 온전한 세상이 보입니다. 자신한테 유리한 눈만 떠서 본다면 세상은 반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경제민주화 과제를 꾸준히 실천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상당수를 입법화했고 새로 도입된 제도들도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개 공약 중 사실상 이행 완료로 볼 수 있는 것이 총 11개로 61%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약 이행에 따른 입법 과제, 법안 완료율이 65%인데요. 총 20개로 이미 13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고 나머지 법안들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 소유 지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쉴 새 없이 경제민주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시키는 등 소유 지배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부당 하도급 특약 설정 금지, 하도급법상 세대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점주에 대한 심야 영업 강제 금지 등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미. 더욱이 제도화에 그치지 않고 민간 합동 TF를 구성해서 신규 도입된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도 있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신들만의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상으로 진행 중인 정부 대책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힘써주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안된 경제민주화의 나머지 과제부터 성공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방중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상 가운데 해남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참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특히 외국 정상들과의 자리 배치는 동북아 외교 지형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중 관계가 환난지교, 이심전심으로 상징되는 끈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끼리 신뢰를 갖는 것은 동북아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잘 풀며 또한 이것이 성공한다면 한미 동맹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흔히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 뛰는 정상 외교는 그 무게와 가치가 무한대일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방중이 한국의 신뢰와 위성을 더 높이고 한반도에 따뜻하고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서
우리 모두가 평화로울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한중 FTA 비준 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가리키는 모든 지표가 빨간 경고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 견인차인 수출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의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7% 줄어 6년 만에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분기 국민총소득이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하니 연일 우울한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수출 경제의 가장 큰 기회가 될 한중 FTA 동의안은 수개월째 국회의 문 앞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통과를 가로막으며 특위 설치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데도 전례 없는 특위 구성을 외치면서 국회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입은 민생을 말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한 야당의 표리부동한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눈앞에 닥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회가 교묘하게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지연시킨다면 빈손국회, 더 나아가 망국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국회 발목 잡기를 멈추고 국민을 보듬고 경제를 챙기는 생산적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학생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중학생이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기 다행이지 멀쩡하게 등교했던 우리 아이들이 단체로 상해를 입을 뻔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초 전학을 간 학교에서 불안 증세와 공격 성향을 보여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물리적,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학생들의 이상 징후, 행동적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와 사회가 힘을 합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학교 화장실에 불을 지르는 등 범죄를 저지른 이 학생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 가라는 요구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그동안 학교 폭력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큰 진통을 겪었습니까? 책임 추궁이 책임 추궁이 두려워 감추기에만 급급하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근본 원인부터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당국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이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면밀하고 정교한 시스템 구축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유럽 난민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쏟아지는 포탄을 피해 난민길에 올랐다가 배가 전복되면서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 3살 대기 죽음 앞에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도주의가 파도에
휩쓸린 일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난민을 떠나다 죽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테러와 전쟁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난민들의 상황은 참혹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동서로 나뉘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과연 보고만 있을 건지, 이는 문명 국가를 자임하는 유럽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인류 보편의 중요 가치인 인권 수호는 그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합니다. 난민들의 참혹한 희생을 외면하고 방조하는 것은 이제 특정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 국가 시민 개개인은 인류 보편의 마음으로 기본적인 가치에 이끌려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난민 해결은 전 유럽, 또 전 세계의 공통 과제입니다. 조만간 개최될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수출 진흥 등 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 3%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3만원 인상, 참전 명예 무공 영예 수당을 각각 2만원씩 인상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가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